예. 자,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뉴스가 잘 없다가도 이 퇴근할 때 되면 막 쏟아져요. 아, 이거 진짜 그동안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없어서 이 KBS나 MBC 뭐 이 미디어 언론계에서 이 발생하는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서 이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들으시면 좀 학습이 많이 되시죠? 네, 학습이 되시고 해야 이 민노총 세력이 장난을 못 칩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뉴스는요, 이 KBS 남영진 이사장이 지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내일까지 일단 3일 이야기했으니까 내일까지 합니다. 하는데 이 남영진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어제 그 KBS 이사회에 나와가지고 본인 주도로 KBS의 공적 책임 수행을 위한 공론조사위원회를 발족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민주당 추천 이사 6명이 의결을 하고 국힘 추천 4명은 반대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 공론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8억쯤 들어간답니다. 8억. 남영진 이사장 돈이 자그마치 8억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의결해도 돼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지. 그 공론조사가 지금 왜 필요하지? 갑자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그 수신료 뭐 기획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4번인가 5번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거기 유튜브 들어가서 완전히 댓글 폭탄 날리셨죠? 효과 없잖아요. 그죠? 김희철 사장이 왜 이걸 편성해서 방송을 하느냐? 뻔하지 뭐. 자기 지금 날아갈 것 같으니까 국민을 상대로 여론 호도, 때로는 여론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거기 다 동원된 거 아니에요? 그 정관용 뭐 MC부터 해가지고 다 동원된 거잖아. KBS 전파를 자기 임기를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사유한 대표적인 편파 방송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사회가 나서가지고 또 뭐 공론조사위원회 이걸 뭐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사기간은 2달이래요. 2달.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살짝 피하려고 물타기 하는 거예요. 이게 물타기야, 물타기. 전형적인 물타기. 물타기 꼼수다 이거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뭔지. 그런데 여기 민주당 추천 이사라는 사람들이 발언했다는 내용들 보도된 걸 보면 이런 겁니다.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국민 의견은 KBS와 이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공영방송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데이터. 그럼 모르나? 그걸 몰랐나 그럼 그동안? 이 앞에서 화환 보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나? 이사라는 사람들 말이야. 물타기 하지 말라고. 물타기. 본질 흐리기. 물타기. 자, 김찬태 이사. 이 사람은요 KBS 직원 출신입니다. 근데 이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KBS 이사가 돼요. 이 사람 뭐라고 하냐? 결과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하다고 유념해야 된다. 이 모르나? 이런 말?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당연한 이야기를 말이지. 시간 낭비하고 있는 이런 헛소리나 하고 말이죠. 뭐 뻔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뻔한 이야기를 왜 계속 하느냐? 김희철 사장을 지금 하루라도 더 물러나지 못하도록 본질 흐리고 물타기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꼼수지, 대표적인 꼼수. 근데 8억이나 쓴단 말이야? 그 꼼수에? 완전히 이거는 뭐 눈 가리고 아무도 아니고. 이상효 이사, 이 KBS 또 직원 출신입니다. 2021년에 진행한 공론조사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조사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공론조사는
공적 기능 위상 재정립 성격이 강하다. 조사 결과를 데이터로 만들어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말풍선이야, 말풍선. 북한 간첩단 사건 왜 보도 안 했는지 따졌어요? 이사회에서? 9시 뉴스 앵커 옷 바꿔치기 왜 했는지 따졌냐고. 그런 것부터 안 하면서 말이야.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사들이란 자들이. 이 이사들도 다 그냥 집에 보내야 됩니다. 금화비 받고 말이야. 법인카드가 어디 갔었는지 지금 또 자리고 계속 나오는데 보고 있으니까 또 희한한 데 가서 또 법인카드를 썼더라고, 보니까. 어? 내가 다 일로조에서 발표할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희한한 사람들이 아이들은. 뭐 그런데, 사적 유용이 있는 그런 데 가서 법인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8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무슨 공적 책임을 위한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야. 8억 원이. 8억 원이 애 이름이요? 한심한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정신나간 사람들이 완전히. 그래서 남영진 이사장은 이거 통과해서 이제 8억 원 쓰면 나중에 배임 혐의로 고발해가지고 수사받게 만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보십시오. 이사회가 이렇게 해서 지금, 김희철 사장을 어쨌든가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아이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러세요? 뭘 살려고 발버둥을 쳐. 다 끝났는데, 지금. 회사가 지금 오늘 업무공제 이런 걸 올려놨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관련 헌법 소원에 대한 KBS의 탄원서 접수 안내. 탄원서를 접수했으니까, 뭐, 여기에 들어가서 직원 여러분 뭐 참여 링크 뭐 달아가지고 해달라. 뭐 이런 QR코드도 막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QR코드도 뭐 소개를 하고 뭐 여기 들어가서 하라. 그런데 우리 민노총 노조, KBS 민노총 노조가 여기 또 짝짝꿍을 합니다. 짝짝꿍. 헌법재판소 탄원에 동참합시다. 이러면서 포스터를 하나 올려놨어요. 이 포스터 한번 보세요. 이게 내용이 뭐냐.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첫 단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위헌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접수하기. 자, 이게 뭐냐. KBS 안에서요, 경영진과 노조가 한 몸이 되어서 노사 일체, 노영 방송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회사가 뭐라고 하면 또 노조가 손뼉치고 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이자들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지들끼리 그냥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인사는 나눠먹고 대충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민노총 방송으로 타락한 거죠. 그리고 여기 민노총 노조의 주장을 보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첫 단추. 언론장악 6년 전에 당신들이 완장차고 홍위병 노릇하면서 언론장악하는데 앞장섰잖아. 근데 뭔 윤석열 정권이 언론 탄압한다고 첫 단추를 켠다고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응? 자기들이 6년 전에 언론 장악하는데 앞선 홍위병들이면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6년 전에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뭐 주장은 자유니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6년 전에 당신들이 완장차고 홍위병처럼 민주당이 만들어준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대로 했잖아. 본인들이 뭐 선수로 뛰어났고 지금 와서 무슨 심판인 척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조합원이 빠지지. 더 빠질 거야 앞으로. 응? 그러니까 이게 노사 공동, 노사 한몸. 이러니까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경영진은 경영진의 역할이 있고 노조는 노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다같이 뭐 낮에는 뭐 두쟁이라다 밤에 가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뭐 형님하고 하나? 그러니까 회사가 망가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공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야지. 자, 그런데 김종민 이사, 우리 국힘당 추천의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어요. 이 김종민 이사가 며칠 전에 이거 의결될 때 뭐라고 했냐 한번 보세요. 이분은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 남영진 이사장이 이걸 주도해서 통과시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무 위키를 찾아보라.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공권력 행사 또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요건인데, 그러면은 김희철 사장이 KBS의 명운을 걸고 헌법소원 믿고 헌법재판소를 쳐다보겠다는 건데, 나무위키 상식으로만 봐도 방송법 시행령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요건이. 응? 그래서 김종민 이사가 더 강하게 주장은 이겁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는지 물으면서 1990년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는지 판례번호를 알려달라. 판례번호 없으면 전부 개소리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지. 지금 사장이, 김희철 사장이 법조인 아니잖아요. 응?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회사 그 법무실이 지금 술렁술렁한데요. 내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우, 더 이상 못 있겠다. 막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대요. 말도 안 되는 걸 위해서 시키니까. 우리 법무실이 사실은 법무실에 변호사가 한 1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회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해도 되는지, 이것도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되는데, 무슨 노사가 짜고 말이죠. 짝짝꿍 하면서, 방송법 시행령, 헌법소원, 우리가, 이러면서 직원들한테 있잖아요.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 어? 될 걸 해야지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 협회들이, 김희철 사장 퇴진을 위한 투표에 또 나섰습니다. 지난번에 투표했던 협회 말고 투표를 하지 않았던 협회들이 나섰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번에 전 KBS인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약간 낮았잖아요. 45%. 왜 낮았어요? 민노총 노조가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부 몇 명 했겠지만은 한 2,000명이 비어요. 민노총 세력이 투표를 안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협회들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협회 안에는 민노총도 있고 일노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투표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6시 이제 나왔겠네요. 직능연합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투표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제작인 협회가 오늘 밤 12시에 나오고요. 경영협회가 내일 오후 5시에 나오고요. 방송기술인 협회, 여기가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발표한답니다.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이 투표 결과는 제가 다 예상됩니다. 거의 한 90% 이상 김희철 사장 나가라고 나올 거예요. 이 협회들 주장이.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 자꾸 직원들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자기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집에 가다가 경찰 가서 수도 받아야 되겠지만. 자, 지금 이제 제가 미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소개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나오다가 이런 성명서가 떠서 출력해서 가져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공영 언론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민노총 노조에 반대하는 노조가 경찰에 고발을 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경험상 문재인 정권이 검수완박 법을 만들면서 지금 경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합니다. 그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성명서가 나왔는데, 이 성명서는 누가 썼느냐면 공정언론국민연대, 여기에는 공정언론국민연대도 있지만 KBS 제1노조, KBS 공영노조, MBC 제3노조, 연합뉴스 공정노조, 이 다 민노총 반대하는 노조들입니다. KBS 방송인연합회, 미디어연대, 이렇게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한대요. 내용은 뭐냐? 공영언론사 비리, 늑장, 봐주기 수사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공영언론 분야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많은데 늑장 처리하는 게 일수이고, 수사를 종결할 때는 증거 없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계한 논리로 무혐의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 고발인은 아주
정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시간 질질 끌다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 여기 사례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공정노조. 여기가 그 연합뉴스 민노총 노조에 반대하는 노조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던 그 전현직 연합뉴스 사장, 그리고 전현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 있어요. 우리 요즘 이사 같은 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이게 왜 고발했냐면은 연합뉴스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위원회에 불법으로 거액을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출연금을 법정 한도액을 훨씬 초과해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해서 연합뉴스 본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고발한 지 얼마 된지 아십니까? 1년이 넘었답니다. 1년. 고발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경찰 왜 이러시죠? 운영한 경찰이다. 그래서 통상 경찰의 민원 처리 기간이 약 4개월임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MBC 제3노조 최승호, 박성대 전 사장, 민노총 사장들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는데 왜 고소했느냐? 2017년에 그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사장 쫓아내는데 파업이 벌어졌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MBC 기자들이 있어요. MBC 기자, 파업 불참 기자 88명. 이 88명을 자기들이 이제 사장 딱 되고 나서 전원을 하루아침에 기자 업무에서 다른 데로 배제시켜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창고로 보낸다든지, 아이스 스케이트장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임기를 2년 이상 남긴 특파원 강제 소환. 우리 강명일 비대위원장 일본 갔다가 바로 소환됐잖아요. 뭐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 민사소송에서는요, 이제 경찰에도 고소를 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은 MBC 사측에 인사권 남용에 대한 의한 부당행위를 인정,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에 가서는 민사소송에서는 이겼다고요. 이겼는데 마포경찰서 수사를 질질 끌다가 무혐의 처리. 이거 이해되십니까? 응? 민사소송에서 사측의 책임이 인정이 되고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마포경찰서 경찰이 질질 끌다가 고발한 지 지금 뭐 엄청 됐는데 질질 끌다가 무혐의 처리.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냐고요. 이렇다는 말이다 지금. 자, 그래서 판사가 유죄를 인정한 사건을 하급 기관인 경찰이 뒤집는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법치국가 맞습니까? 재판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경찰은 질질 끌다가 무혐의 처리.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현 MBC 사장이 안형준이라고 민노총 세력입니다. 이 사람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는데 왜 고발됐느냐? 10년 전에 자기의 고등학교 후배인 드라마 PD가 받은, 뭐 누구한테 받은지 모르겠어요. 5억 받아도 많이 받네요. 5억 상당의 공짜 주식을 안형준 자기 명의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뇌물이지 뭐. 응? 뇌물이지, 뇌물. 그런데 이게 2016년 어떤 제보로 드라마 PD의 주식 뇌물 수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이 안형준이라는 사장하고 이 PD가 주식의 실소유주는 드라마 PD가 아니라 안 사장 본인 거다. 그러니까 안형준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뇌물로 보이는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금 MBC 사장이 받은 거죠. 그때 사장은 아니었지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 드라마 PD가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뻔한 거지 뭐. 그런데 이제 안형준이가 MBC 사장으로 지난 2월 달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 5억 원의 주식이 안형준 명의로 돼 있죠. 근데 말을 또 뒤집습니다. 뭐라고 말을 뒤집느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드라마 PD가 다시 그 주식 사실은 안형준 게 아니고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10년 전에 문제가 되었던 그 뇌물수수 혐의에서 벗어나는데 안형준이가 도와줬잖아요.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는 그거 안형준 사장 게 아니고 자기 거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꾼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이 공짜 주식 5억 원 상당의 공짜 주식 사건과 관련해서 마포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결론을. 우리 경찰 왜 이런 거예요? 어? 이거 봐주는 거죠, 그냥 사실상. 경찰이 봐주는 겁니다. 참, 정말.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경찰의 어떤 이런, 봐주기, 늑장 수사, 증거 불충분, 무혐의. 증거가 불충분하면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못 찾느냐고. 수사 능력이 없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마포경찰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증거를 찾아서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사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국민들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법이 이런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검찰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수사권 일부를 돌려줘야 되고, 또 고위공직자들 뭐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야 했잖아요. 결국 보십시오. 피해는 누가 보느냐? 제일 민초들이 봅니다. 민초들이. 그때 처음부터 그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들은 척 안 하고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거죠. 자, 경찰의 봐주기 수가 심각합니다. 내일 그래서 10시에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 집회가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그 근처를 인근을 지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가서 경찰 똑바로 하라고 좀 고함을 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정권이 교체되어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되면은 좀 모든 조직에서 쇄신 분위기가 이래야 되잖아요. 여전히 이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오늘 뉴데일리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그 우리 더 라이브에 나오는 그 편파 진행자 최우 그 사례 알려드렸죠. 초청한 패널하고 싸우는 거, 전원책 변호사하고 초청한 패널하고 싸우는 거예요. MC가 자기가 심판인데 경기가 잘 되도록 조정을 해야지,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선수가 심판이 선수한테 가서 야 너 공 왜 그렇게 세게 차? 그 공 그거 어디서 밖에서 가져온 거 아니야? 가짜 공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완전히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형편없는 진행자죠. 자,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DJ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 장관을 지낸 그 정세현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좌파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으니까 뭐 정책이나 이런 뭐 것들이 일단 좌파 어떤 편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현 정부의 대북 및 외교 안보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이런 인사들만 전문가로 출연시켜서 일방적인 주장을 퍼붓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공원연의 지금 주장은. 자, 그래서 사실은 패널 섭외가 주로 그 프로그램 작가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작가님들도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은 좀 균형 있게 하세요. 균형 있게. 저도 그 요런 토크쇼 프로그램 팀장을 해봐서 아는데요. 이런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연사들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본 건 한 1000여 명 이렇게 있어요. 정치 분야 이러면 쫙 있고, 경제 분야 쫙 있고, 원자력 쫙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 이 작가님들이 좀 패널을 섭외할 때 균등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균등하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또 작가들은 PD, CP 있잖아요. CP 프로듀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어떤 활동 이런 것 때문에 PD들 눈치를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기자들은 자기 얼굴을 9시 뉴스에 내고 활동하기 때문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PD들은 얼굴이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쿠의 실력자입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의 사장들이거든. 그럼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지. 이렇게 불공정 편파 왜곡하는데 자신의 권한을 그렇게 마구 질러도 되나? 그러니까 항상 제작 자율성만 주장하거든요. 제작 책임성은 뭔데? 이러면은 말을 안 합니다. 추정 60번, 시청률 2.3%, 이게 말이 돼? 이러면 뭐 꼼복꼼복 하다가 그냥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율성만 주장하고 책임성은 잘 인정하지 않는 이 행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성을 따질 수 있는 강력한 견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이 방송사 안에 KBS, MBC 할 것 없이 편성규약 이게 있거든요. 편성규약. 참 이것도 사실은 전임 고대영 사장 때 편성규약 좀 이거 손을 보라고 해서 모시를 보내놨는데 아이고 일은 안 하고 말이죠. 민노총 세력하고 뭐 짝짝꿍이 됐는지 결국 무산이 됐는데 이 편성규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자나 PD가 내 양심에 어긋나면은 취재 제작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양심? 민노총 세력의 양심? 민노총 세력의 양심은 틀이 많이 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믿어 그 양심을?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제작 자율성을 주장하는 제도적인 어떤 독소 조항들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어떻게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겠어요? 아 이거 문제 있는데 이러면 아 저의 양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양심? 양심을 어떻게 검증해? 어? 양심을 딱 누르면 이 사람은 양심 5, 저 사람은 7, 8 이렇게 나오나? 양심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방송사 내부에 촘촘하게 방음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방송을 해도 문제 제기하면 저 양심에 따라 했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 공원연에 따르면은 우리 이제 KBS, MBC의 어떤 그 자사 이기주의적인 보도 행태.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댓글 폭탄 날렸던 수신료 기획 특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려 5개, 이거 9시 뉴스에서 무려 5개의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BBC 뉴스, NHK 뉴스가 그런 거 합니까? 어? 정말 말이야, 어디 완전히 시골 방송국처럼, 대학 방송국처럼 말이지. KBS가 그래도 한국이 명실공히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는데 이 안에 있는 이자들의 인식 수준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어요. 40년 전에. 어? 40년 전에. 영국 BBC나 일본 NHK가 그런 식으로 하냐고. 아휴. MBC 뉴스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 도서국가, 그 방사능 처리수 관련 있잖아요. 하면서, 핵을 반대하는 인사, 아르준 마키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화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발언을 10여 차례 내보냈는데 그에 반대되는 주장은 별로 안 내보낸다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객관성과 공정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거의 칼만 안 들었지 사회적 흉기입니다. 흉기 이거. 사회적 흉기. 이게 버젓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국회에서 후쿠시마 괴담 어떻게 확산되나 이 긴급 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내용을 조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정확한 표현이 이제 처리수라고 하던데 이 오염수 괴담에 일부 언론이 앞장선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내용을 쭉 보면 제가 보니까 제일 심각한 내용은 이겁니다. 후쿠시마 처리수에 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22차례나 출연시키는 반면에 그 괜찮다, 안전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2차례만 출연시킨다는 거예요. 이 공정합니까? 공정하냐고 지금 이게. 이쪽은 22차례 나오는데 이쪽은 2번만 나오고. 그러니까 초청하는 패널이나 인터뷰 횟수들을 보면 완전 편파적이 짝이 없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 그 생산 및 유통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KBS, MBC, YTN 방송을 분석해 봤답니다. 이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아이고, 참.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야기지만, 2008년도 그 이명박 정부 초기 때, 그 광우병, 그 기억나시죠? 완전히 그냥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제가 아까도 점심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라는 사람이 최근에 그 실토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 광우병 때문에 데모하러 간 게 아니고, 이명박 정권 타도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진영 안에서는 과학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동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치 세력입니다. 그 정치 세력을 KBS, MBC 이런 공영 언론사가 부추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이렇게 아실 수 있겠냐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실태입니다, 실태. 민노총입니다, 다 민노총. 민노총이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학습되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노동자 정치 세력가를 도모하잖아요. 노동자 정치 세력가. 그러니까 노동자 정치 세력가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세력이 있으면 무조건 깨부수는 거죠. 왜? 언론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팩트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그 정치 세력이 추구하는 정치 활동을 도와주는 프로파간다, 스피커, 확성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민노총 이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이 지금 KBS, MBC, 연합뉴스, YTN 사장으로 다 앉아서니까 이게 회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쫓아내야. 다 쫓아내고 절대 회사 권력을 못 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자, 여기 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2008년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 미국 식민지화를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도시 중산층에도 반향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그런데 갑자기 광우병 나오노서 막 주저앉은 거 있잖아요. 광우병 PD 수첩, MBC PD 수첩 보도하고 난 뒤에 여고생들이 시위를 시작했고 386 직장인들까지 가세해서 규모가 커졌다. 이겁니다, 이거. 네. 완전히 광기에 완전히 다 넘어간 거죠. 자, 지금 이런 형태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좌파 진영의 뉴스 생산과 유통 이 행태가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기 신관 로비에 우리 일반 유튜버님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밖으로 나가라고 조치가 내려졌죠. 지금은 이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지만 그때 이 유튜버님들의 라이브 화면이 없었으면은 그 모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막 밖에 소란스럽고 해서 제가 나가보니까 이미 상황은 종료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버님들의 라이브 방송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사측 간부인 PD가 한 사람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PD가 또 여성 후배 직원 하나 데리고 와요. 팔짱 끼고 쫙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 1시 좀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 여성 유튜버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여성 유튜버에게 도발을 합니다. 도발을 하니까 여성 유튜버가 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면서 자기가 집단 린치 당했다고 막 갑자기 우는 표정을 하면서 그 부장이라는 자가 딱 낚아채가지고 막 우는 척 하면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예? 쇼한 거지, 사실은. 그 화면을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회사 코비스에도 공개를 했고, 공개적으로 경고한다고, 앞으로 저 형사 고발할 수도 있어요. 두고 보세요. 그 부장,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진짜 그 부장한테 내 실망했어요. 내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도 몇 번 먹고 그랬는데, 와, 근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데, 다 주인 죗값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사가, 민노총 노조가 성명서를 썼잖아요. 극우 유튜버들이 나타나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직원들을 괴롭힌다. 이러니까 회사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전부 나가라. 신관 로비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보세요. 민주당의 6년 전 공영방송 언론장악 문건 시나리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친민주당 노조 세력, 시민단체 세력을 동원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게 한 다음 사장, 이사장은 이렇게 쫓아내라. 다 알려주잖아요. 그대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완성이 돼요. 그럼 딱 나타나서 사장, 이사장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특별 다수제로 해가지고 여야 이사들이
토론에서 사장을 선출하게 돼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들어서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런 식으로 뽑으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 한마디에 그냥 특별다수제, 자기들이 주장했던, 민주당이 주장했던 특별다수제 날아가 버리고 민노총 세력이 장악하는 사장이 들어온 거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세력의 이 뉴스도 아니죠. 괴담 생산, 유통, 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스피킹, 다시 돌아가지고 이게 몇 번 돌아버리면은 괴담이나 허위 가짜 뉴스가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또 귀가 얇은 사람은 그거 따라가요. 또 유모차 끌고 나오고 촛불 들고 나가고 앞으로 절대 그러니까 이 PD 수첩의 광우병 사태가 상당히 학습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뭐 처리수 괴담 지금 국민들 많이 동요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니까 회 많이 드시던데 맛있던데 아주. 국민들이 이제 10여 년 전처럼 그렇게 훅훅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 양치기 소년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양치기 소년들이 자꾸 그렇게 장난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 늑대가 와서 물어버려요. 양치기. 그런 행태를 답습하지 말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 내일 이 시간쯤 되면 아마 권익위의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법인카드 뭐 조사 오늘도 뭐 이야기가 많이 오던데 제가 쭉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연장할 수도 있대요. 그 말은 아예만 확 파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지. 뿌리를 뽑는 거지. 네, 그리고 남영진 이사장 외에 다른 이사들 법인카드도 지금 면밀히 보니까 이 엉뚱한 게 나왔어요. 엉뚱한 게. 희한해. 왜? 제가 보니까 왜 거기 가서 이걸 결제했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민주당 추천 이사 중에. 참. 정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가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이사가 철공소 가서 망치 이런 거 사는데 법인카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아 이거 참 정말 법인카드를 쓰는 수준이 정말 아이고 정말. 자,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수요일 날 대규모 삭발식이 있고 윤석열 이사 후임으로 새로운 분이 이사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착착 하루하루 지나면 시간을 밟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고 김희철 사장, 남영진 이사장은 갈수록 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기투항하고 빨리 사라지시라고. 수선을 받겠지만 이제 사실 한 달 전에 100개 들고 나갔으면은 이 지경까지 왔겠어요 사실은. 그럼 KBS 개혁한다고 바빠서 우리가 야 떠난 사람은 빨리 가서 사라지라고 우리 이 개혁에 매진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이 KBS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개혁과 혁신을 하려는데 자꾸 장애물이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투쟁을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요새 젊은 세대들은 이 열차를 모를 수가 있어요. 완행열차라고. 옛날 통일호 생기기 전에는 그 특급, 완행, 새마을 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둘기가 됐거든요. 새파란색. 모든 정거장이 다 쓰는 비둘기.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서 충북 영동까지 6시간 반 걸리는 그런 거 타보셨어요? 그 다음에 의자가 이렇게 지하철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오고 이 선풍기 돌아가고. 그거 타고 제가 옛날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행비가 없어서 가서 또 일도 하면서 뭐 그런데 그런 비둘기호를 타고 제가 달려오는 300km로 달려오는 KTX하고 제가 들이박는 겁니다. 지금 한번 붙어보자고. 누가 손해봐? 비둘기호 별로 손해 안 볼 것 같은데 KTX가 손해보지. 이왕 뭐 박살나는 건데 머리통 좀 깨지지 뭐. 비둘기호 타고 제가 KTX로 김의철 KTX, 남영진 KTX 제가 들이받겠습니다. 박자. 자,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떠들었다가는 아니 목소리가 좀 가더라고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아, 오늘 이
유튜버님들이 저기 신관 계단 앞까지 갈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못 들어오게 해요. 지금 국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국민인데, 시청자인데. 주차장 공용 주차장 못 들어가게. 이 주인을 쫓아낸 이 예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김희철 남영진한테 맡겨놓으면은 KBS의 주주인 국민들을 자꾸 내쫓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노총 노조 여러분 빨리 탈퇴하시고 김희철 남영진 나가라고 하세요. 망하면은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열차를 타고 가는데 시속 300km로 달린다. 그럼 내가 거기서 점프를 딱 하면은 기차는 그냥 진행하고 나는 그 뒤에 자리에 떨어지겠다고 생각하죠. 어릴 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몸이 벌써 관성을 300km의 관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폴짝 뛰어도 그 관성 때문에 같이 가요. 기차하고. 배 침몰될 때 똑같아요. 배가 침몰되면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배 침몰될 때 제일 그 선수 배머리나 선미에 붙어 있다가 배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면 다시 내가 다이빙해서 살아날 수 있겠지? 안 그렇습니다. 관성 때문에 쑥 빨리 들어가 같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살려면은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뭐 구명조끼나 뭐 보트 같은 거 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골든 타임이 훨씬 지났어요. 이제 거기서 탈출하지 않으시면은 민노총 노조에서 탈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후배님들 이 유튜브 뭐 흥미삼아 보시는 분들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선배가 하는 이야기 꼭 들으세요. 그 배에 계속 난파선이 타고 있다가는 한꺼번에 침몰해서 못 나와요. 아셔야 됩니다. 그거. 그때 선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네가 책임져야지. 네 인생 네가 살아. 응? 자기 인생 자기 살아야 돼. 그때 돼서 뭐 선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 뭐 이게 여기 초중 고등학교인가? 이미 다 성인이 됐는데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김희철 남영진한테 계속 가려면 그거 같이 그렇게 가세요. 아마 신문에서 나오기가 힘들 거야. 자, 우리 고 한번 하고 마실까요? KBS 말아먹은 김희철 사장, 남영진 이사장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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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무더운데 국민 짜증나게 하는 김희철, 남영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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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여름 지쳐 죽겠다. 남영진, 김희철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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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남영진 즉각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땀이 줄줄 흐릅니다. 아, 더워가지고.